역학적 시스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말로 했던 거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프. 이 역학은 다른 거 아니라 시간이 기본이 돼요. 항상. 그래서 시간에 따른 t, 타임이었었죠. 시간에 따른 뭐 이동 거리 s라고 쓰죠. s. 이거 뭐또 초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지금 쓴 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하고 요 시간의 단위 세컨드라고 써줄 거고요. 또 보고 이동 거리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초의 단위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미터라고 내가 쓸 거예요. 한글로 물론 이동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얘를 문자로 나타내자고요. 전 세계 만국 공통어 미터라고 쓴다고. 미터. 됐죠?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세로축을 잘 봐야 됩니다. 얘를 일바로 먼저 보세요. 피 흘리는 눈으로 보세요. 네, 피 때리시려고 보세요. 아주 그냥. 피가 흐르니까 피가 흘러야 되겠죠. 피가 아래로 흘러서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세로축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0초일 때 상태를 항상 보세요. 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거리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야. 볼 거 없어. 그러니까 세로축에 이동거리구나. 그리고 0부터 보라고 했지. 0부터 시작하라고요. 항상. 그러면 무슨 얘기야? 0초일 때는 0m였어요. 0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시작 지점. 그런 다음에 1초, 2초, 3초가 지나면서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됐지? 다시 0초에서는 시작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이동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증가하는 거지. 절대로 빨라진다, 느려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난 지금. 다시 시작 지점부터 0초일 때 0m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동거리가 늘어. 이동거리가. 절대로 빨라진다, 느려진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동거리가 늘어날 때 어떻게 늘어나냐면 일정하게 늘어나죠. 일정하게 늘어나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늘어나지. 이러한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등속운동이에요. 등속운동. 등. 같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속도 또는 속력. 얘를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속력이라고 해야지. 만약에 얘를 변이라고 했다면 변이나 이동거리가 똑같이 쓰니까. 그래서 구분하려고 변이를 방향 개념에 들어가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얹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니까 다 알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친애들은 알고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변이는 이렇게 화살표를 얹어요. 방향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위치 변화는. 하지만 그냥 통용해서 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번에 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컨드. 요번에 속도 V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얘는 어떻게 등속 운동이라는 거야? 제일 처음에 세로축을 먼저 보라고요. 제발 1바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시작. 항상 0에서부터. 이게 두 번째 눈으로 봐야 될 것이야. 0초일 때 속도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이렇게 되고 있대. 그러면은 이거는 1초, 2초, 3초, 4초가 지나더라도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등속 운동. 내가 왜 이거 계속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너네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속 운동이 나온다. 이거 한번 해봐. ST 그래프예요. 이동거리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등속 운동 이지랄. 왜? 세로축을 제대로 안 본 거지.
세로축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이동 거리가 0일 때 얼마 있었어요? 1초 그 위치. 2초 똑같은 이동. 3초 똑같은 이동. 선생님 똑같은 이동을 자꾸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얘가 만약에 3m였어. 그럼 뭐야? 3m 위치에서 0초, 1초, 2초, 3초, 4초, 100초가 지나고 3m야. 그럼 뭐야? 가만히 있는 거지. 알겠죠? 이런 걸 자꾸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세로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죠? 뭔 얘기인지? 여기까지 다시 두 정도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번에 칠판이 지금 긁히고 있어요. 분필에. 분필보다 칠판이 더 강해야 되잖아. 칠판이 분필이 약해야 되잖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엔 세로축이 가속도예요. 안 보이지, 맞지? 가속도 이렇게.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등속 운동이라고. 그러면 너네 맞춰봐봐 한번.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속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잖아.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속도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0이네요. 맞지? 처음부터 0이에요. 0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난 분명히 그렸어요. 0이지만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는 여기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보자고. 의미하는 바. 이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세로축을 먼저 봐라. 충격적으로. 잔인하게 봐. 항상 세로축을 먼저 봐. 그런 다음에 이제 의미를 보자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과연 이 부분에 면적, 요 특정 시간대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 면적. 여기 또 외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뭐가 되는지 알아? 요것만 외우면 돼요. 단위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려줄게. 자, 야, 너네 이거 면적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 밑변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죠. 사각형 넓이 구할 때. 그렇지? 그러면 봐봐. 다른 거 하지 말고 단위만 하면 해요. 단위만. 단위로 곱해야죠. 어찌됐든. 그럼 뭐야? 세크 곱하기 이게 뭐야? 미터 퍼 세크잖아. 약분되네. 세크. 숫자하고 똑같아요. 약분돼요. 그럼 뭐만 남아서? 미터만 남았지. 미터의 단위가 뭔데? 멀리 나타내는 단위야. 이동 거리잖아. 그럼 면적은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 됐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면적이 뭐예요? 궁금하잖아. 한번 해보자. 면적이 뭐야?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그럼 뭐야? 세크 곱하기 미터잖아. 그럼 뭐야? 미터 곱하기 세크네. 이런 단위를 아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앞에 적어놓은 거에서 없잖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면적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 막 그냥 면적은 이동거리, 면적은 이동거리, 면적은 이동거리 막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면적 값도 뭐가 의미 있다고 그래서 자꾸 낚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렵다. 뭐만 하라고요? 단위만 의미를 보고 생각하는. 면적이니까 곱해야 되니까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미터만 남으니까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는 뭐야? 요거잖아. 기울기 계산 어떻게 계산합니까?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지. 여기서 본다면 T축 증가량분의 V축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 한번 해봐. 뭐게?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아니야? 단위를 하니까. 이게 뭔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지. 뭐의 단위야? 가속도 단위잖아.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또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 물었단 말이야. 봐봐봐. 뭐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뭐야? 세크분의 미터잖아. 뭐야 이게? 미터 퍼 세크잖아. 여기서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또 속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도 신나게 또 외워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요걸 배웠는데 갑자기 이게 뭐 가속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다고요. 됐죠? 무슨 의미인지. 그 단위를 외우라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여기서는 미터 퍼 세크야. 여기서 면적이 이동거리 아니에요? 아니죠. 다시 또 봐봐봐. 미터 곱하기 세크야. 2분의 1을 하든 말든 간에 어찌됐든. 미터 곱하기 세크 단위 본 적 있어? 아까?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가속도가 좀 한번 해볼까? 가속도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가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게요. 어차피 가속도 있는 걸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제는 AT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해봐봐.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또 외우는 애들 면적을 이동거리 이 시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면적은 이동거리 또 계산 신나게 해서 선생님 저 계산 다 했는데요. 틀렸어요.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런 면적이 뭔데? 각도 다니는 거라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얘는 세크잖아. 한번 해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약분 되잖아. 뭐만 남았어? 미터 퍼 세크만 남았네? 뭐에 다니니? 속도에 다니지. 속력이 다니잖아. 여기서 면적은 속도구나, 속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겼어요. 뭔데? 기울기가 뭔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거야. 봐봐봐. 그러면 기울기는 뭔데? 이거분의 이거.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제곱. 번복수 세크 세제곱분의 미터 퍼 세크 세제곱. 본 적 있어 이런 거? 없잖아.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의 면적이고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외우고 했냐? 왜 외웠냐? 외울 거는 뭐밖에 없어? 단위만 외우면 돼. 단위만. 이게 등속운동. 여기까지가 등속운동. 빠르게 적으세요. 이거는. 다 적었나요 벌써? 빨리 적으세요. 적으면 생각해야 돼요. 다 적어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축을 먼저 봐라. 세로축의 값이 뭔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0부터 하나 시작을 해요. 0부터. 제발 0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돼서 화학을 하게 된 친구가 있으면 그때는 이 말이 절실하게 뼈저리게 더 느껴질 겁니다.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느껴져야 되고요. 근데 생명과학도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세로축을 잘못 봐가지고 맨날 그래프 모양에 속아서 문제를 틀리고요. 그럽니다. 안타깝죠. 됐나요? 적으면서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또 이동거리, 시간그래프는 기울기 속도다 면적을 의미 없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뭐만 외우라고요? 단위만 외우고 그다음에 따져주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뭘 안 하는 거냐면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하고 시간이 초라는 거하고 세컨드 속도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안 외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얼마나 쉽냐. 선생님 씨 고등학교 때 이런 물리 선생님 있었으면 진짜 물리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 저렇게 외우래. 그냥 외우래. 그게 뭐야? 그게 과학이야? 이해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외우래 해놓고 문제는 생각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됐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럼 그래서 또 다른 거 바꿔볼게요, 한번. 똑같이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얘부터 한번 들어볼게. 얘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면서 또, 이게 이동거리가 증가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새로운 조금만 더 보라고요. 속도 또는 속력이 증가한다고요. 속력이 변하는구나. 속력이 변한다? 왜? 이런. 속력이 변한다고요. 속도가 변한다고요. 왜? 이걸 내가 왜 했냐? 이걸 왜 했냐? 속도가 변화. 이거 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얘들아. 자, 다시 NG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속력이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뜻은 뭐야?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잖아. 왜? 힘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죠. 왜?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지. 했나요?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네. 점점 빨라지네. 뭐 때문에 빨라진다고요? 가속도가 생긴 거야, 바로.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가속 운동. 등가속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게 운동한다. 더해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됐죠?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기울기가 멀리 한다고요, 여기서는. 외우지 말고, 보고 하지 말고, 생각을 다시 해봐봐. 얘는 미터 퍼 세크라고 단위를 쓰고요. 얘는 세크라고 써요. 그러니까,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라고요. 기울기가 가속도구나. 됐죠? 가속도 A구나. 이렇게. 그럼 가속도는 기울기가 어떤 상태야, 지금? 계속 일정하지. 시간 증가량분의 속도 증가량, 시간 증가량, 속도, 시간 증가량.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또한 일정한 상태구나. 0일 때부터 있었던 가속도가 1초일 때도 똑같은 가속도, 3초일 때도 5초일 때도 같은 가속도, 100초일 때도 같은 가속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이러한 가속도가 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여기 있는 이동 거리를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머리를 써보는 거야 이제. 왜? 중학교 때 수학은 배웠잖아. 중학교 때. 봐봐. 여기서 이동 거리는 뭔데? 이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또 생각해봐. 차근차근히. 어차피 면적이야.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미터만 남아요. 새끌새끌 약분돼서. 그러니까 면적이니까 여기서 면적 이동거리네. 그러면 요 정도 똑같은 1초, 2초, 3초라고 칠까? 1초일 때의 면적 값이랑 2초일 때의 면적 값이랑 3초일 때의 면적 값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만 알면 되죠. 맞지? 1초일 때 만약에 이만큼이 1이라고 쳐봐봐. 삼각형이 몇 개니? 2초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 됐잖아. 3초 되니까 이 삼각형이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됐잖아. 맞지? 0초일 때는 빵이잖아. 0초일 때는 빵이잖아. 1초일 때는 1만큼 해당된다고요. 1초일 때 1만큼 됐다고요. 다음에 2초가 되면은 몇 배로 늘어났어? 시간에 제곱배로 늘어났지. 4배니까. 눈이 보이죠?
한 개일 때는 1초일 때는 한 개, 2초일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러면 2초일 때는 4배. 여기 있네요, 점이. 3초일 때는 몇 개? 9배지. 시간의 제곱배로. 뭐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니네 그걸 배웠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알겠어요? 응?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공식 유도에서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공부할 때. 다시 차근차근 가볼게. 삼각형 도형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1초일 때는 어찌됐든 여기서 면적이 이동거리다. 면적은 이동거리. 이 면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봤다. 정확히 말하면 변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속도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표현할 때. 아무튼 간에 1초일 때는 1만큼, 요게 1이라고 내 가정을 했다고요. 그냥. 그러면 2초가 되면은 삼각형이 몇 개가 늘어나는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네. 2초가 되니까 시간의 제곱배로 늘어나는구나. 이동거리가 4배가 됐다. 처음보다. 1초 때보다 4배가 됐다. 1초일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2초일 때는 요거의 값에 하나, 둘, 셋, 4배. 여기에 점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3초일 때는 삼각형이 몇 개가 됐다고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됐네요. 시간의 제곱배로.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구나. x제곱. y는 x제곱. x는 t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데? 빨리 한번 해봐. 뭐? 빨리 해보세요. 가볍게 이거 빨리 곱해보세요. 면적을 두 개를. 뭐만 남아요? 미터 퍼 세컨드 남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 속도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거를 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러면 얘는 기울기 0이긴 한데 기울기는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기울기는 세크분의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세크 세제곱분의 미터. 그럼 결국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본 적이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기울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구나. 다 해보면 돼. 다. 전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3초라고 칠까? 3, 1, 2, 3. 이렇게 이거 3일 때 내가 만약에 뭐 12라고 가정을 했어. 3일 때 3일 때 12대. 그러면 이 물체는 0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속도가 얼마냐?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냐? 평균 이런 말이 나왔어. 평균 지금 다 처음 나왔죠. 하지만 되게 쉬운 내용이죠.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과목을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잖아. 똑같아. 모든 시간에 따른 뭐 이동 거리 12. 됐어요? 그럼 뭐야 결국에는? 3분의 12. 4m/s네. 평균 속력은. 또는 평균 속도는. 그러면 0에서 3초 때까지 뭐가? 이 값의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바로 뭐야? 속도가 되고 속력이 되는 거죠. 기울기는 뭔데? 이거분의 이거. 세컨분의 미터/세컨드잖아. 속도의 단위잖아. 됐죠? 뭔 얘기인지? 0에서 3초까지 총 시간에 따른 총 이동거리가 바로 12m, 3분의 12. 3을 1로 만들고 3초를 1로 만들고 그러면 12는 4가 되니까 4m/s에서 이게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되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속도가 플러스인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볼래?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지만 풀이 윈턴이가 하는 거야. 눈빛 좋아서 하는 거야. 가속도가 이번에 플러스가 아니라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V, T 그래프하고 ST 그래프 어떻게 될지 한번 해봐봐. 시간 줄게.
쓰면서 듣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야. 책에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고1이라고 무시해. 안 나왔어. 가속도를 내가 마이너스로 했어요. 마이너스로. 가속도 마이너스면은 더해지는 게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줄어들겠네. 맞죠? 속도가 줄어들죠? 자,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듣고 있는지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이거 이렇다 하니까 이렇구나 라고 듣고 있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에게 시험을 보는 거야. 머리 써야 돼요. 자꾸. 뭘 써서 그려볼까? ST 그래프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 ST 그래프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헷갈릴 수 있어.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 혹시 요거 그린 건가? 요거?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일정하잖아. 등속 운동이잖아. 네.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ST 그래프만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야죠. 왜 플러스로 갔나? 4분면의 그래프로 가야죠. 이거 있냐? 공부 못했나? 그래요. 잠이 와서 깨려고 서 있는 거야? 아주 좋아요. 그래요. 그랬나? 했나? 얼추 했는데 각도가 마이너스니까 아무래도 4분면까지 계속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멈추면 안 되죠. 내려가서 0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응?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로 계속 더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더해지는 거야. 마이너스로. 각도가 느려져 이렇게 내려가야죠.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 S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느려져. 이동거리가 증가하긴 증가하지. 맞지? 언제까지는? 요때까지는. 응? 머리를 굴려봐야 돼요. 자꾸. 그냥 단순하게 외운 걸 바탕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고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여러분 선택받은 애들이라는 얘기했잖아. 우리 10명, 우리 100명은 선택받았다고요. 응? 이동거리가 다 봐봐봐. 0초일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 0초일 때부터 속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1초, 2초, 3초가 지나요. 어찌됐든 간에 지나면서 면적은 계속 증가하지. 하지만 그 증가하는 비율이 작아지지. 그래서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작아진다고요. 비율이 작아진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일단 그 다음에 0초일 때는 여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그려보세요. 시작. 그 이후에 0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요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맞지? 마이너스로 더해지는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자꾸 줄어들겠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곡선이 되지. 이렇게. 요 지점이 이동거리가 변하는 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죠. 요게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이런 운동이야. 이 운동.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갈 때까지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운동이 바로 요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는데 마이너스 떨어져.
그럼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위를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상황인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솔직히 요거는 정확히 모른다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오늘 무조건 알아두고 집에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거 모르고 오늘 집에 가면은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칠 수가 있어요. 저주 내렸다. 또는 오히려의 1566이라는 차가 여러분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모르고 집에 가면. 내 차야. 알고 집에 가면 되잖아. 알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래. 뭐만 기억하라고. 단위만 외우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록이는 이거 보니 이거다. 이거 보니 이거 해보면 되잖아. 그냥 나오잖아. 면접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해보면 2개 곱하면 되잖아. 그냥 나오잖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판단할 수가 있어. 됐나요? 이게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외우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울게요. 오늘 내용은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으면은 물어보고 가세요. 또는 이제 번호가 갑자기 갑자기 내 번호가 기억이 안 나냐? 미쳤다. 왜 그러냐? 뒤에 번호가 7798이 뭐야?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냐? 미쳤다. 그럼 키패드를 볼까요? 뭐지? 미쳤다. 아이요. 7899. 77 그렇죠. 미쳤다. 와. 이쪽으로 영상 링크 요청을 하세요. 보내줄게요. 물론 제가 저걸 저걸 안 옮겨도 돼요. 오늘 중으로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1단원 수업했던 거 다 있어요. 2단원 수업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수업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거. 중력 때문에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이 물체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력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주의 기원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원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라고요. 무슨 얘기야? 원래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는 원래부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요. 이게 바로 중력이라고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또 미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질량입니다. 매스의 약자예요. 질량의 약자로 매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요. 요거를 뉴턴이 알아냈다고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사과와 지구 사이에 이런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 이 만유인력이 바로 중력이야. 같은 말이야. 만유인력이 중력. 분필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요. 만유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요. 그럼 다시. 분필이 떨어져도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졌지. 왜? 또 생각해봐.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빨라져요? 운동하는 방향과 뭐 때문에?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그 힘이 바로 뭐라고요? 중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라고요. 됐죠? 그러다 나중에 후대에 와서 요거를 는하고 여기다가 G라는 값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곱하면은 같다.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질량을 가진 조그마한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수소와 수소끼리
또는 입자와 입자 사이 여러 성간 물질, 성운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이런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원시별이 되고요. 그 원시별이 또 모이다 보면 나중에 주기혈성이 돼서 태양과 같이 빛을 낸다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있는 힘이에요. 기본적으로 있는 힘. 그러니까 요 물체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야. 지구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지구 중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구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중력이 9.8 m/s 제곱이라고 얘 중력 가속도예요. 자, 나왔습니다. 요거의 의미 빨리 생각합니다. 9.8 m/s 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나와요. 생각이 돼? 생각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는 거야. 될 때까지 하고 자야 돼요, 오늘. 진짜로. 다시 9.8 m/s 제곱의 뜻이 뭐야? 1초 동안에 9.8 m/s 속도가 변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 여기 완벽하게 돼야 돼.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선생님 이거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완전 직무유기입니다. 혼나야 돼. 안 돼. 무조건 알아야 돼.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야 그러면 9.8 m/s 제곱의 뜻이 뭔지 말해봐봐.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선생님 저는 화학 파트가 너무 어려워요. 좋아. 원소 주기 1번부터 20번까지 다 얘기해봐. 9번이 뭐야? 12번이 뭐야? 20번은 뭐야? 10번이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벌써부터 어떤 모학생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여학생이야. 아주 3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성적이 80점, 70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마지막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 얼마나 기뻐. 그렇잖아. 그래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소의 주기성이고 뭐고 지금 우주의 기원이고 너무 어려워서 뭘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야. 새로 신선한 말에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7번이 뭐야? 그러니까 7번이요? 잠깐만요. 선생님 수해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너는. 왜 20번까지 외우라니까 왜 안 외웠냐?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만유인력이 뭔데? 말해봐봐. 몰라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대요. 알면 되거든요. 9.8 m/s 제곱의 뜻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려운데 소수 좀 곱하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9.8 m/s 제곱의 뜻은 1초 동안에 9.8 정확히 m/s 속도가 변함.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델타 V 이렇게 되면은 9.8 m/s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울게요 또 반복해서 알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3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게 물어본다고요. 해봐 얼마야? 3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얘가 뭐라고요? 1초 동안에 9.8 m/s 속도가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3초면은 몇 배니 이거에? 3배 아니야. 응? 39, 27에 38에 24, 28.4 아니냐? 맞나? 빨리 계산해봐. 맞냐? 상수 계산 많이 틀려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2 곱하기 3은 5 이걸 수업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헷갈렸어요 진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잘 보세요.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됐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아? 해볼게. 가속도가 9.8이야. 그러니까 뭘 쓸 거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이용할 거예요.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바보들이. 그럼 가속도는 9.8이야. 9.8은 시간은 3이래요. 낮은 속도는 뭔지 몰라요. 처음 속도는 어차피 정지했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V는 9.8 곱하기 3이라서 38에 24, 39, 27, 28.4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 주무세요. 자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 9.8m/s 제곱의 뜻은 1초 동안에 9.8m/s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3초면은 얘의 3배만큼 변했구나. 3배. 바로 해주라. 알겠죠? 공부 이렇게 하세요. 물 공부할 때는. 나중에 물리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꼭 생각해서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3초가 됐을 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본다고요.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꾸. 일단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잖아. 그러면 빨라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해볼게. 빨라진대. 그럼 처음에는 얼마야? 처음에는 0이잖아. 0부터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속도가 9.8m/s씩 빨라지지. 1초, 2초, 3초 갈 때마다. 맞지? 9.8m/s씩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래프잖아. 그 다음 생각해봐. 야, 3일 때 뭘 구하면 된다고요? 3초일 때? 이동 거리. 얼마나 떨어졌느냐? 낙하한 거리를 구하래. 이동 거리. 이걸 구하래요. 거리. 이동 거리. 이걸 구하래. 그러면은 기울기가 뭔데? 우리가 기울기가. 또 헷갈리면 하세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는 세크.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이게 나오죠? 가속도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9.8. 됐어. 그리고 이걸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되지? 다 중학교 1학년을 보냈잖아. 중1 때 다 수학 공부를 했잖아요. 산수 공부. 중1 때. 3일 때 9.8. 9.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3분의 얼마 해서 나온 거지. 맞지?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요 면적 구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요거 할 거야. 요 값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러면 요걸로 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 9.8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이 9.8이라는 숫자는 3분의 요거에서 나온 거잖아. 맞지? 얘는 뭐 9.8 곱하기 3이잖아. 됐죠? 요게 바로 요 값이잖아. 요 값. 아까도 우리가 계산했고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4.9에다가 9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프를 안 그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을 다 외워야 돼요. 요거를 정리해서 V는 나타내면은 V0 플러스 AT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다음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S를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EAS라고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V0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세 개의 식을 다 외워서 해야 돼. 내가 보여준 거야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이런 식을 외워서 대입하고 자꾸 하지 말고 공부를 생각을 좀만 하라고. 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얼마나 쉬운 방법인데 이게. 개꿀이야. 개꿀팁. 완전 개꿀팁. 지금 3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도 구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3초가 또 저번에 바꿔볼까? 4초가 되면은
얘가 얼마나 떨어질까 구하래. 땅에 닿지도 않았대. 얼마나 떨어질까 구하래. 4초가 되면. 막막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차근차근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얘는 1초 동안에 9.8m/s 속도가 자꾸 변해. 1초가 지나면 9.8m/s 또 더해지고 2초가 되면 또 9.8m/s가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해서 빨라져.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빨라지는데 어떻게 빨라지는지 생각을 해줘야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점점 0일 때는 이게 0이야. 속도가 0이야. 정지했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라지니까 점점 일정하게 빨라져요. 기울기가 9.8m/s 9.8이야. 근데 4초일 때 구하래. 뭘 구하래? 떨어진 거리. 여기 면적을 구하래.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조금의 시계 대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V0는 0이야. 0이고 2분의 A는 9.8이야. T는 4야. 구하면 돼요. 근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냥 모식 잊어버려서 재수했던 그 3학년 학생처럼. 응?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늘 모의고사 1등급만 맞았던 녀석이 있었어. 실제 수능장에서 떨려가지고 4등급 맞았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넘어간 거야. 풀릴 것 같거든. 10초만 시간 더 주면 풀 것 같거든.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엔 뒤에 문제 다 풀렸어. 실제 4등급 맞았어. 그것 때문에 걔는 재수했어. 싫어요. 다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일화는 거짓말이 다 하나도 없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하라고요. 다시 9.8m/s 제곱이 뭐라고 뜻이야? 1초 동안에 9.8m/s 1초가 지나면 9.8m/s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9.8m/s네. 9.8이네 값이. 2초가 되면은 9.8에 또 9.8을 더해야 되겠죠. 19.6이 되겠죠. 3초가 되면 또 더해야죠. 4초가 되면 또 더해야죠. 9.8을 4번 더하면 되겠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야? 9.8이라는 의미는 이 기울기는 4분의 2거니까 이거는 4분의 2거니까 이 값은 9.8에다가 4를 곱한 값이구나. 알 수 있잖아. 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주는 거야. 약분시키고 빨리 약분시키고 그럼 이동거리 구할 수 있지. 2분의 1에다가 4 곱하기 9.8 곱하기 4 계산하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속도가 빨라질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맞죠?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이 물체가 이번엔 땅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던져 올린대요. 그때 던져 올리려면 처음에 속력이 0이 될 수 없잖아. 맞지? 처음에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건 아니지. 불가능하지. 올라가지 못하잖아. 처음 속력이 예를 들어서 5m/s라고 할까요? 처음 속력이 19.6m/s라고 할게요. 처음 속력이. 그러면은 이 물체는 내가 만약에 19.6m/s로 얘를 분필을 던져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갈까 구하래. 또는 몇 초 되면 꼭대기까지 갈까 구하래. 해보래.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다시 처음부터 머리 굴리는 거지. 그냥 19.6m/s지만 가속도는 뭐다? 9.8이죠. 9.8m/s 제곱이에요. 다시 머릿속으로 1초 동안에 9.8m/s씩 증가한다. 맞잖아. 증가하는 거 맞잖아. 하지만 얘는 중력의 9.8m/s 제곱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운동 방향은 위쪽이니까 어떻게 될까? 점점 느려지지.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늘어진다 했었지. 됐죠? 가볼게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처음에 이미 속도가 있어. 처음부터 0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0일 때 집중을 해서 먼저 보라고. 속도 시간.
처음에 19.6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생각해야지. 그래. 점점 늘어질 거야. 그래. 늘어질 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최고점 속도가 0일 때까지 구하라고 했어. 높이 이거 구하라고. 9.8이야. 기울기는 9.8. 그럼 몇 초가 되고 몇 초가 되면은 얘가 최고점까지 가야지. 또는 어디까지 어디 높이까지 올라갈지 다 구할 수 있다. 해볼까? 다시 9.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는 x축 증가량 이거분에 이거에서 나왔잖아.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야? 9.8분의 19.6. 1분의 19.6을 사용했어.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2. 됐나요? 그 다음에 어느 높이까지 올라간다고요? 면적 구하라고요. 면적. 그나 나왔죠? 19.6m. 딱 올라가고 딱 그때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수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깔끔하게 다 적어놓으세요. VT 그래프를 하나를 내가 아무거나 그려놓을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의 값, 시간의 값 요거를 쓰려고 하지만 모형으로 그냥 네모라고 쓸게요. 그냥 똑같이 그림 그려보세요. 네모일 때 V가 만약에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 값을 번개표라고 할게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왜 기울기 나타내는 거잖아. 기울기. 색깔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이씨, 큰일 났다. 색깔이 없다. 빨간색, 파란색, 가만 있어봐. 노란색. 이거 없잖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 분별 조건이 없나요? 그렇지. 나에게는 그런 게 있었죠. 색깔을 만들면 되죠. 보라색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모형을 뭐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모양. 아무거나 해봐. 불러봐. 어떤 모양? 아니, 이걸 모양 세 개에서 그냥 다른 모양 하려고. 어떤 모양?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어떤 거? 뭘로 할까? 뭘로? 하트 할까? 오케이. 별로 할게요. 자, 별 모양으로 보라색을. 자, 보라색이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4개 중에서 2개만 알면 나머지 2값 구할 수 있다. 네 개 중에 2개만 알면 돼요, 항상. 4개 중에 2개만 알면은 나머지 2개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 하나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2개 하나도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고요.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선수학습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했던 게. 160페이지 있는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지금. 160페이지, 한 페이지 지나갔습니다. 달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만 체크하면 끝나요. 이 중력이, 지구 중력이 있어요.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이 9.8m/s 제곱이에요. 중력 가속. 그 중력에 의해서, 요 중력에 의해서, 만유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말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서 만유인력을 중력이라 하고요. 요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가 힘하면 가속도 얘기했잖아. 이 만유인력이는 힘, 중력이는 힘, 얘도 힘이잖아. F 힘. 이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고. 힘하면 가속도, 가속도하면 힘. 아유, 아니죠, 그러겠지. 오늘 후에 나타난다. 힘하면 가속도, 가속도하면 힘. 이러면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9.8m/s 제곱이라는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요. 그래비티라고. G라고 써요. G. G라는 값이 9.8m/s 제곱이구나. 물론 A라고 써도 괜찮아.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중력 가속도니까 G라고 쓴다고요. 그냥 그래비티라고. 뭐랄까 특별하게 좀 대우를 해주는 거죠. 9.8m/s 제곱이 너무 중요한 값이니까. 그런데 얘가 지구가 달만큼 작아졌어. 그러면 어차피 이 달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두 질량의 곱에. 질량이 너무 작아졌잖아. 반지름이 4분의 1이나 작아져요.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이 가속도도 당연히 더 얘가 이만큼이라면 얘는 이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게 얼마나 작아지냐면 6분의 1배만큼 작아집니다. 6분의 1만큼. 달에 가면. 그래서 달에 가면은 내 몸무게가 6분의 1이 된다고요. 몸무게 말할 뻔했네요. 그렇구나. 그래요. 6분의 1만큼 돼요. 6분의 1이 돼가지고 나는 몸무게가 10kg 중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의 질량은 가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구에서 10kg이었다면은 이 10kg이 몸무게가 아니지. 응? 얘는 질량이에요. 질량. 지구에서 10kg짜리는 달에 가도 10kg이에요. 근데 얘가 중력에 의해서, 즉 9.8m/s만큼 당겨서 나타난다고요. 자, 이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질량이 9.8m/s 제곱만큼 당겨서 작용하면은 그게 바로 무게가 되는 거야. 몸무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몸무게는 98kg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마라. 98이 아니라 2 곱하면 98이잖아. 98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뉴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98 뉴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98 뉴턴. 하지만 달에 가면 얘의 6분의 1이라고요. 뭐가? 중력 가속도가. 9.8의 6분의 1이지. 이게 딱 안 떨어지는 걸로 기억해요. 9.8의 6분의 1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98의 6분의 1이네요. 딱 떨어지나? 한번 해볼까? 98의 6분의 1 해볼까? 2, 3은 6, 2, 4, 8, 2, 9, 18. 안 떨어지네요. 3, 1은 3, 3, 3은 안 되네요. 3, 6이 18, 16점 얼마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기 편하게 10으로 줘.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죠. 아무튼 6분의 1배가 된다. 나의 몸무게는 6분의 1배가 되지만 뭐는 질량은 달이나 지구나 변함이 없다. 똑같아. 질량은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값이니까.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질량은. 이 분필지구에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요 정도면은 한 250g 정도 될 거야. 250g. 0.25kg 정도 될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될 거야. 그럼 250g은 달에 가도 250g이라고요. 하지만 얘의 무게는
250g에다가 9.8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 값이 달해가면은 6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250g에서 지구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달에서는 어떻게 떨어질까? 달에서 떨어지면 내가 재현해 볼게요. 지구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달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물론 더 빠르게 떨어지겠지만,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지구에서는 이렇게 걷지만 달에서는 이렇게 걷겠죠.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건 중학교 1학년 수준이죠. 중력 때 이거 배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이제 문제 보면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적었죠? 지울게요. 이거 아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프만 처음에 잘 그리면 돼.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만 잘 생각해서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연습할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운동 두 개를 배웠어요. 등속 운동이라는 개념을.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배웠어요. 자연학과 운동 다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자, 다시 또 복수. 가속도가 있어요. 왜? 이거 지웠다고 또 금방 잊어버렸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있다, 우리는.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이야. 힘 때문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가속도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등속 운동은 힘이 0입니다. 힘이 작용 안 해. 힘이 작용 안 하면 가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가속도가 0이에요. 이렇게 그렸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 내가 등속 운동을 보여줄게. 이제부터 이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암기할 게 많지 않아. 외워야 될 거는 단위만 좀 알아두면 돼. 단위만. 이게 뉴턴이 된다는 걸 외워야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속도이 아니고 이게 질량이 다르다. 이거 외워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해? 그건 해야지. 이거는 만유력, 그래 거리력으로 반비례하고 질량이 900 비례한데 이거는 뉴턴이 알아낸 건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 어떻게 해? 맞지? 다 실험적으로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저것도. 기름방울 떨어뜨려서 실험을 해서 다 알아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지만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등속 운동 보여줄게요. 등속 운동. 하나. 얘는 가속도 운동이야. 하지만 자, 등필 지우개 갑니다 이제. 자, 내가 힘을 줄게요. 왜? 가만히 있으면 운동 안 하잖아. 그럼 뭐야? 힘이 0일 때는 힘이 0일 때 하나 더 추가됐다. 뭐도 있니? 정지도 있네. 정지도 힘이 0이네요. 힘을 안 주니까 얘 가만히 있잖아. 자, 등속 운동 합니다. 너무 삐뚤삐뚤한다. 다시. 등속 운동. 이 정도면 인정해 주자, 맞지? 등속 운동 됐다. 선생님 잠깐만요. 힘이 0이라면서 등속 운동은요. 힘을 줬잖아요, 방금 전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이 0이 아닌 경우잖아요, 등속 운동도. 왜 여기다가 힘이 0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자, 머리 굴리세요. 자, 봐봐. 힘이 0이라고 해놓고 등속운동을 내가 하고 있어. 등속운동. 인정하지? 등속운동 이 정도면은. 등속운동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벌써 막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힘들어한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등속운동 시키고 있습니다. 난 지금 분명히 이 정도면 등속운동 인정해주죠? 그쵸? 근데 힘이 0이라고 해서 난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등속운동.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힘이, 여기 있는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힘이.
여기 있는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힘이냐면 잘 봐. 이제 느낌 올 거야. 잘 봐. 자. 얘는 소리가 나고 있죠? 잘 봐. 다시. 이건 보고 듣고를 해야 돼. 둥둥둥 하고 있잖아. 이 소리 왜 나는 거야? 마찰 때문에 나는 거지. 맞지? 마찰력이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할 때, 힘을 줄 때,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과한 힘과 마찰력을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등글 씌우기에게 30N의 힘을 가했습니다. 30N의 힘을 가했는데 가속도가 안 생기고 둥동둥하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도 30N을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 계속 작용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둥동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물체에다가 다시 얘를 둥동둥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둥동둥합니다. 하지만 얘는 힘이 0이야.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뭔 0이야?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말했던 이 힘은 어떻게 돼요? 더한 힘이 돼요. 더한 힘이 0이냐? 아니면 더한 힘이 0이 아니냐? 요거를 유식한 말로 더한 힘을 합력이라고 해요. 합력. 더한 힘입니다. 합력. 요거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알짜임이라고 해요. 알짜임. 더한 알짜임. 얘를 수학 기호로 바꾸면요. 이렇게 써. 시그마가 썸, 합이라는 뜻이에요.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시그마, 어떻게 될 때 구하라. 이런 건 수학 시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더한 힘이라고. 더한 힘. 얘도 더한 힘이었구나. 그냥 힘이 아니었구나. 합력이었구나. 더한 힘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한 힘이 0이었다. 등동운동은 더한 힘이 0이었구나. 또는 정지했을 때 상태도 마찬가지로 더한 힘이 0인 거예요. 얘 힘이 작용 안 하냐? 힘이 작용합니다. 정지했어도. 왜? 지구 잡아당기잖아. 지구 중력과. 그 다음에 이 칠판 지우개 턱받이가 지우개를 떠받치고 있잖아. 힘이 작용하잖아. 맞지? 근데 두 개가 더한 게 뭐라고요? 0이라고. 등동운동할 때는 강한 힘이 존재하지만 이 강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이렇게 써주면 F 마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찰력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등동운동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에 보면은 마찰이 없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또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했던 물체가 떨어질 때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 공기저항이 있으면 얘는 증가를 이렇게 일정해줘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려면은 공기저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마찰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평면 또는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둘이 스케이트를 타고 손으로 밀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개. 등속운동은 더한 힘이 0이구나. 그럴 때 등속운동과 정지. 등속운동 또는 정지다. 하지만 더한 힘이 0이 아닐 때는 그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가속도 운동도 하겠죠.
이렇게 일단은 평면상에서 운동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요 두 개의 운동을 합쳐볼게요. 딴따단 여기 낙떨어지 쳤습니다. 샤! 서 있어요. 서서 어떤 남자니까 서 있겠지. 남자니까 서서 오줌을 싸겠죠. 이제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싸면 오줌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자신이 있어? 남자들 자신 있다고? 표정이 나는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데 막 불가능하죠? 당연히 야 이렇게 오줌이 떨어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거예요. 물체의 운동. 이 물체가 던지면은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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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예요. 왜? 힌트, 초성 힌트? 자, 봐. 두 글자라고요. 배웠잖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잘못 줬나, 초성 힌트를? 그러네요. 잘못 줬네요. 이렇게 줘야 돼. 자, 다시 초성 힌트. 해봐봐. 뭐야? 왜 오줌빨이 왜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중력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얘 때문에. 초성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기억을 시작하나 이랬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장난이었어요. 그래. 중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 이 물체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본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하면은 수직 방향. 더 유식하게 말하면 연직 방향. 납을 실에 매달아가지고 떨어뜨리면 납이 이렇게 쭉 아래로 지구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쫙 이렇게 뻗잖아. 그래서 연자 써서 연직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요.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 이 자유낙하 운동이 바로 등 가속도 운동이었죠. 9.8m/s 제곱 기억나죠? 등 가속도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요. 힘이 0이 아니에요. 힘이 왜 0이 아니야? 가속도가 존재하니까. 가속도 존재는 뭐 때문에? 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힘하면 가속도 됐으니까요. 가속도가 9.8m/s 제곱이 나타난다고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해요. 근데 요거를 위에서 보잖아. 위에서 보면 이 물체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쭉쭉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일정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평 성분으로 본다면 등속 운동을 합니다. 이때 더한 힘이 알짜 힘이 0일 때네. 그래.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가속도가 없어요. 요 두 개가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운동시키고 있어요. 얘는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A와 B 중에서 먼저 떨어지는 건 뭘까요? 왠지 느낌이 A 같지 않아? A라는 느낌이 자꾸 들지. 그치? 똑같이 떨어져요. 보여줄게, 내가 한번. 내가 이걸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면 진짜 인생 포기입니다. 잘 봐봐. 보여줄게. 자, 나는 그냥 얘를 떨어뜨리고 얘는 여기 던질게. 하나, 소리를 들어보. 소리가 따닥 들리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죠. 맞지?
털이 동시에 딱 하면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됐지? 그거 떨어뜨렸나? 볼펜을? 볼펜으로 해봐도 돼요. 괜찮아요. 볼펜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요. 볼펜과 찹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가지고 있나? 똑같이. 얘가 좀 튼튼해 보인다. 그래도 안 돼. 얘가 좀 무겁다. 하나, 둘, 셋.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나? 이해됐나? 이해가 한 방에 됐지? 또 한번 해볼까요? 내 거 아니니까. 자, 봐봐. 하나, 둘, 셋. 똑같이 떨어지지? 내가 더 세게 던져볼까, 이번에는? 좋아. 더 세게 던져볼게. 아, 분필을 안 하니까 편하네. 좋네. 자, 얘를 세게 던질게.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봐봐. 한 방에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휴대폰으로 실험을 하면 돼요. 자, 봐봐. 이해돼? 완벽하게 이해돼? 완벽해? 안 봐도 돼. 시계로 실험하면 되는데. 시계. 10층에서 던져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여기 5층이잖아. 창문 열고 나랑 같이 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떨어질게요. 여러분들은 뛰세요.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더 빨리 땅에 도달하는지 딱 눈을 마주치고 쿵퍽 하고 바이오 사연하라. 빠이빠이 사연하라 이렇게 될 거라고. 똑같이 떨어져요. 얘도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왜? 다 이유가 있잖아. 왜 똑같이 떨어져요? 아, 이상한데 선생님. 공기저항이 아무리 없다 한들 여기는 물론 공기저항이 있다 한들 별로 공기가 없으니까 여기가 괜찮지만 떨어지는 동안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도 공기저항이 없다 한들 어찌됐든 간에 왜 똑같이 떨어집니까? 이상한데요. 얘가 좀 더 늦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중력에 의해서 등속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얘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떨어지죠. 또 한 가지. 얘를 1kg이라고 하고요. 질량입니다. 이거는. 얘는 10kg이라고 합시다. 이제 자,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요? 바꿔버릴까? 10kg과 1kg를 바꿔버릴까요? 공기저항 없습니다.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또 해보자. 왠지 모르게 10kg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않냐? 응? 하지만 동시에 떨어진다. 또 보여줄게요. 자, 공필 작은 쪼가리가 필요하거든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내려줄게요. 그냥 떨어뜨려 볼까? 이렇게 해놓고 두 개. 얘 금필 있다. 여기 조그만 거 있다. 화면 잘 보여야죠. 하나. 진짜 바닥 보이나 너네? 이쪽부터 먼저 보자. 그러면 바닥만 봐. 하나, 둘, 셋. 동시에 떨어지지.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할까? 자, 요거 비교한다. 하나, 둘, 셋. 동시에 떨어지지. 안 믿겨요. 휴대폰으로 실험하면 한 번에 실험돼요. 한 번에 이해가 된다. 휴대폰. 이해되나? 이해됐으니까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좋아. 나의 휴대폰과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 안 되는 친구 빨리 손 주세요. 되나요? 이해돼요? 왜 불안을 떨고 있나? 이렇게 불안을 떨고 있어요? 됐나? 이해됐나? 확실하게?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 휴대폰도 마찬가지야. 얘도 큰일 날 뻔했다. 큰 물에서 얘를 하려고 했어요. 얘랑
칠판지우개랑 여기 있는 의자랑을 해도요 똑같아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요 어차피 똑같이 떨어져요. 뭘 기대했어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분필이랑 물론 공기저항을 무시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얘가 사실 좀 늦게 떨어져야 돼 상식적으로. 근데 똑같이 떨어져요. 얘는 공기저항을 받잖아. 공기저항 받아서 그런 거지. 공기저항이 없다면은 다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왜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 진공 상태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릴 때 여기는 공기가 있을 때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릴 때 보면은 쇠구슬이 빨리 떨어져 얘는 밑에 떨어져요.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떨어지는 그림이 있잖아. 본 적 있나요? 공기저항이 없으면은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스키장 가면은 스키장의 그 코스가 몸무게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응? 최상급이면 나는 맨날 최상급이냐 그러면 몸무게 무거우면 최상급이고 몸무게 가벼우면 맨날 초보냐? 아니잖아. 경사면에 따라 달라져요. 경사가. 최상급 가면 이렇게 되잖아. 경사가. 중급 가면 경사가 이렇고요. 초보 가면 이렇잖아. 여기지도 모르고 그냥 리프트 타고 올라갔어요. 내려서 보니까 최상급 코스야.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 뭐. 아직도 보드 타고 내려가지 뭐. 딱 봤습니다. 나는 그거 봤을 때 완전 절벽이더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다시 그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기는 또 자존심이 상해. 보드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보드 타고 이 경사를 내려갔어요.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간만에 느꼈습니다. 한 3번, 4번 그냥 우당탕탕 넘어지고요.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가면 안 돼. 진짜. 계속 나이로 이러면서 내려가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몸을 틀었다니까 왼거 휙 내려가더라고. 땅땅땅땅 넘어지죠. 차라리 그냥 리프트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고요. 몸무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사면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간에 관계없다고요. 질량이 크다고 작다고 관계없다고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 공수부대들을 왜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 하늘로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위험해. 위험하면 안 돼. 삶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너무 위험하면 안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아무튼 그래서 막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응? 자기가 좀 빨리 내려오고 한 사람이 좀 늦게 내려왔거든. 그랬다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빨리 내려왔고 이 사람은 가벼워서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지. 몸무게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사람보다 공기저항을 덜 받았으니까 빨리 내려온 거고 이 사람은 공기저항을 더 받았으니까 늦게 내려온 거야.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생각했다.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공기저항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나 자유낙하 운동이나 어차피 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해보자고요. 더 빨리 던졌어요. C라는 물체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던졌대.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속도를 굉장히 크게 줬대요. 응? 수평방향으로 이쪽으로 더 크게 줬어요. 그러니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어떻다고요?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중력 때문이니까 어차피 얘도 C도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똑같아. 똑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뉴턴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아니 얘를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 빠르겠냐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정도로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서 마음에 안 드네요. 지구가
지구에서 물체를 던져요. 팡, 팡. 근데 얘를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정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얼마 정도 빠르게 던져야 되냐면 1초 동안에 8km를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던지면은 그러면 이 물체는 완전 벗어나지 못하고 우주를 떠도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 지구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초 동안에 8km 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을 타면은 그러면 지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얘가 미니멈 속도, 중력을 이겨내는 속도예요. 중력을 이겨내는 속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구를 떠나서 계속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이 인공위성으로 친구 되는 거야. 안녕. 나는 설리라고 해. 너는 누구니? 이러면서 나는 나로야. 난 나로에서 출발하는 인공위성이야. 이러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다닐 수가 있고요. 우주 쓰레기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돌 수가 있어요. 왜?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와 중력,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얘를 이겨내서 출발했지만은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kg, 10kg이든 100kg이든 지구 중력이, 지구 여기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다 똑같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떨어진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 상태에서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얘를 3m/s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땅에 떨어진 게 이 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생각합니다. 시작. 생각하고 있나? 너네는 해야 된다. 같이 함께 챙겨줘야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몇 초 걸릴까요? 답을 써보세요. 내가 눈으로 볼게. 찍어봐. 답은 딱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딱 떨어지는 답이에요. 답을 써보세요. 내가 눈으로 한번 볼게. 나 답 나왔다. 답은? 그래요. 답은? 전혀 모르겠나?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답은 어디 있나? 전혀 모르겠나? 요 중에 답이 있다. 1립서 중에 답이 있네요. 164페이지. 답은? 그래. 쉽잖아. 맞지? 쉽지? 단위까지 써주면 퍼펙트. 서술형은 깎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봐봐봐. 이거 뭐야. 내가 뭐래 했어. 얘의 의미를 생각을. 항상 나오면은 의미를 생각하라고요. 몰랐던 친구들 제발 좀. 1초 동안에 3m를 이동한다. 라는 얘기 했잖아. 얘는 운명이 몇 미터만 가, 몇 초면 끝나. 얘의 운명은 2초면 끝나요. 안 그래? 2초면 끝나잖아. 2초밖에 못 움직여 얘는. 2초만 가면 떨어지고 쿵퍽이야. 끝나요. 2초 동안 6m 이동하잖아. 얼마나 쉬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8시간 되나? 오씨 시간이 55분이네요. 우리 10시까지 수업이죠. 맞지? 왜? 6시부터 했구나.
맨날 헷갈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맨날 헷갈려. 왜냐면 7시부터 보통 10시까지 하거든. 보통 그래요 보통. 다음 달에 이렇게 합니다. 다음 달 토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이때 오시면 됩니다. 이때 즐거운 과학 시간 될 거예요. 자, 아무튼 9시간 수업이구나. 맞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있는 문제,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쉽다, 근데 이거 너무 쉬워서. 쓰기도 좀 힘들다. 얘가 2m래. 얘가 2m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가 2m +을 건데, 이게 10m래. 너무 쉽다. 그러면 몇 초면 떨어질까라는 얘기야. 몇 초에 떨어질까? 몇 초? 그냥 나오지. 수평 방향은 등속운동이니까 등속운동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그렇지? 5초. 그럼 좋다. 나의 문제예요. 그 높이는 얼마일까 계산해 보세요. 하하. 허를 찌르는 공격입니다. 단 힌트 줄게. 중력 가속도는 9.8로 하지 말고요. 10m/s 제곱으로 해서 편안하게 계산하세요. 시작. 높이는 얼마일까요? 나도 계산해봐야 됩니다. 몇 초였어? 나왔네요. 나는. 소수점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됐나? 안 나왔나? 못 됐나? 됐나? 해봐봐. 여기. 나오나? 어디 있나? 했나? 나는 왜 그 답이 안 나왔지? 이상하다. 내가 답이 잘못됐나? 이상하다. 자, 높이를 구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수직 성분만 생각하면 되지. 자연학과 운동이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데? VT 그래프 그리면 되지. VT 그래프. 시간이 지나면 빨라진다고요.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 2잖아요. 그거는 수평 성분이라고요. 수직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수평이 수직이 아닌 거야.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질 때 우리가 걸리는 시간은 5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5초까지만 운동을 딱 하게 됩니다. 5초까지 빨라진 거야. 5초까지. 기울기는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봐라. 내가 뭘 구하라고 했어? 높이를 구하라. 이 물체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한 거예요. 정답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응? 이동 거리가 얘를 구해야죠. 얘를. 면적을 구해야 돼. 면적을. 아까 뭐라 했어? 4개의 값 중에서 2개만 하면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다 얘기했지. 맞지? 그러면은 5일 게 얘 얼마야? 기울기 10이라는 값은 5분의 얼마 하면 10이 나와요? 50 하면 나오지? 그치? 그러면 250의 절반이죠. 이해돼요? 얼마냐 그러면? 1, 2, 4, 2, 50, 125m가 되는 거지. 125m 동안에 떨어진 거예요. 얘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거 문제를 풀면서 꾸준하게 연습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공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문제 풀지 말고 그 정도는 풀어봐도 괜찮겠다. 165페이지는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서 이것만 단순히 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보세요. 확실하게 알고 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9.8m/s 제곱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수업하는 거. 꿈에 나타날 거야. 녹화가 안 됐냐?